임쌤의 디자인 강의 노트 3D Max Basics. 이번 시간에는 3D 그래픽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그래픽 과정은 책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5단계로 구분합니다. 형태를 만드는 과정인 모델링, 그리고 색과 재질을 주는 매핑, 다른 곳에서는 매핑 대신 텍스처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빛을 설정하는 라이팅, 3D 오브젝트를 2D 이미지로 뽑아내는 렌더링, 마지막으로 렌더링된 이미지를 좀 더 원하는 이미지로 바꾸는 과정인 리터칭 과정이 있습니다. 리터칭 과정을 다른 곳에서는 포스트 렌더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5단계가 있고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할 경우에는 캐릭터에 뼈를 심는 과정인 리깅이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3D 그래픽 과정 5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처음 3D를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중요합니다. 우선 모델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은 오브젝트의 형태를 제작하는 과정으로 3D 맥스에서는 에디터블 스플라인과 에디터블 폴리로 이용해서 제작합니다. 에디터블 스플라인은 하위 메뉴가 3가지가 있습니다. 점 단위인 버텍스, 선 단위인 세그먼트, 그리고 하나의 선 객체 단위인 스플라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에디터블 폴리는 하위 메뉴가 5개로 나누어집니다. 점 단위인 버텍스, 선 단위인 엣지, 뚫린 면의 테두리인 보더, 면 단위인 폴리건, 하나의 폴리건 객체의 단위인 엘리먼트로 나뉘옵니다. 모델링이 끝나면 이제 매핑 단계로 들어갑니다. 모델링된 오브젝트에 색과 질감을 부여하는 작업으로 매핑, 텍스처링, 텍스처 매핑 등 다양한 단어로 쓰이고 있지만 우리는 매핑이라는 단어로 오브젝트에 색과 질감을 부여하는 작업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매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터리얼과 맵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학생들한테는 어려운데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만들어진 오브젝트에 반사되는 질감을 부여한다고 합시다. 매터리얼은 레이 트레이스라는 재질을 표현하면 바로 설정값을 통해서 반사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터리얼이 아닌 맵으로 사용해서 반사값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레이 트레이스라는 맵을 주면 반사가 됩니다. 레이 트레이스라는 맵은 마치 반사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걸 말합니다. 나중에 계속적으로 매터리얼과 맵에 대해 배울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매핑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빛 때문에 발생되는 스페큘러, 디퓨즈, 앰비언트와 반사인 리플렉션, 굴절인 리플렉션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매핑에서 매터리얼 에디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스페큘러, 디퓨즈, 앰비언트라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빛이 표면에 닿으면 스페큘러와 디퓨즈 반사가 일어납니다. 광학에 관련된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오른편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3D 그래픽에서 사용되는 스페큘러, 디퓨즈, 앰비언트를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스페큘러는 정반사라는 의미로 빛이 닿아서 입사광과 같은 각도로 반사되는 곳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디퓨즈입니다. 난반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전체적인 색이 나타납니다. 이 색을 관장하는 부분이 디퓨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앰비언트입니다. 앰비언트는 주변 광으로서 특정한 광원에서 오지 않고 주위의 모든 방향에서 오는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특히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에 반사광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스페큘러, 디퓨즈, 앰비언트는 3D 그래픽을 하면서 매핑을 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핑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반사와 굴절입니다. 광학적 이론 접근은 아니더라도 중학교 2학년 과학 시간에 배웠던 지식만을 가지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용어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어렵다고 느껴질 뿐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빛의 성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리플렉션은 반사이고 리플렉션은 굴절입니다.
발음도 비슷하고 글자도 비슷해서 흔히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반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100% 반사가 되면은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반사가 되면은 재질에 디퓨즈, 전체적인 색을 주어도 거울은 거울일 뿐 색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굴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굴절률입니다. 굴절은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빛의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빛이 꺾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굴절률이 높을수록 그 물질 내의 빛의 속도는 느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반사와 굴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는 크게 정반사와 난반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반사는 거울같이 평평하고 매끄러운 표면에 나란하게 입사한 빛이 나란하게 반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면에 사물이 선명하게 비쳐서 보이게 됩니다. 난반사는 매끄럽지 않은 표면에 나란하게 입사된 빛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서 반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로 영화관의 스크린에 입사된 빛이 여러 방향으로 반사되었기 때문에 모든 좌석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됩니다. 3D 그래픽에서 정반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반사의 값이 100%를 줄 때이고 이 100%의 반사 값을 가지게 되면은 거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퓨즈 값을 주더라도 색이 보이지 않고 그냥 거울이 됩니다. 다음으로 굴절입니다. 굴절은 매질마다 빛의 속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굴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굴절률입니다. 광학 분야에서는 굴절률을 리플렉티브 인덱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3D 그래픽 분야에서는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이걸 줄여서 IOR이라고 합니다. 굴절률은 빛의 속도를 물질 내의 빛의 속도로 나눈 값으로 물질이 단단하면은 빛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굴절률이 커지게 됩니다. 다양한 물질의 굴절률이 있지만 3D 그래픽에서 적어도 3개의 굴절률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IOR이 1.33이다. 그건 물을 말하고요. IOR이 1.5에서 1.7이다. 그것은 유리를 말합니다. IOR이 1.89다 라는 것은 광화유리입니다. 이 세 가지 굴절률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굴절률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델링과 매핑이 끝나면 이제는 라이팅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라이팅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잘못하면 어둡게 보이거나 혹은 너무 밝게 보이는 것 때문입니다. 빛은 빨강, 초록, 파랑의 삼원색으로 모든 색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빛의 삼원색인 RGB가 모두 합쳐지면은 흰색이 되는데 이것을 가산 혼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잘못 쓰면 너무 눈이 부시거나 하얗게 색이 없어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참고로 인쇄에서 사용되는 색은 마젠타, 시안, 옐로우가 합쳐져서 검은색을 냅니다. 이렇게 합치면 합칠수록 어두워지는 것을 감산 혼합이라고 합니다. 빛은 RGB이고 색은 CMY라고 합니다. 빛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점 조명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3점 조명이라는 것은 키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라는 개념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키라이트는 주광이라고 하는 빛으로 실외에 있으면 태양이고 실내에 있으면 실내 조명을 말합니다. 키라이트는 3점 조명 중에서 가장 강한 라이트이고 3D 그래픽에서는 반드시 그림자를 생성하셔야 합니다. 키라이트는 오브젝트에 전반적으로 밝고 어두움을 표현하기 때문에 스페큘러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다음으로 키라이트보다 약하지만 전체적으로 형태와 색을 표현하는 필라이트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필라이트를 통해서 명암의 대조를 줄이고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형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필라이트는 디퓨즈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라이트란 개념으로 빛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백라이트는 물체의 가장자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림자와 오브젝트의 어두운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라이트는 앰비언트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3D 그래픽 책에서도 이것이 키라이트다, 필라이트다, 백라이트다 라고 구분하면서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3점 조명을 이해한다면 책을 보면서 큰 그림 속에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렌더링은 3차원 오브젝트로부터 2D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만약 3차원 오브젝트가 움직임이 있다면 통상적으로 1초에 30프레임의 2D 이미지를 통해 잔상으로서 물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렌더링 작업 후 2D 이미지로 저장할 때는 학생들이 많이 접해본 JPG나 GIF로 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JPG는 압축이 되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고 투명한 이미지는 흰색으로 표현되면서 저장이 됩니다. GIF는 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색이 256색밖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렌더링된 이미지를 저장할 때는 적어도 PNG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이미지로 저장할 때는 예전에는 TIFF 파일로 자주 사용했지만 요즘은 TGA 파일로 저장을 많이 합니다. 타가 파일은 이미지 손상이 없고 알파 체온을 지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리터칭 작업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3D 그래픽을 처음 하면은 모델링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델링 다음에 매핑, 매핑 다음에 라이팅, 라이팅 다음에 렌더링, 렌더링 다음에 리터칭 과정을 경험하면서부터 나중에는 리터칭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같은 이미지지만 누군가 어떤 식으로 최종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분위기와 느낌은 많이 바뀝니다. 3D Max에 다양한 효과가 있지만 어도비의 포토샵이나 에펙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좀 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건축이나 인테리어 작업에서는 리터칭 작업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3D 그래픽 뿐만 아니라 2D 그래픽에 관련된 공부도 같이 병행하셔야 합니다. 3D 그래픽 과정은 모델링, 매핑, 라이팅, 렌더링, 리터칭 순으로 이루어짐을 알고 있고 각 과정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